근데 그렇게 되면은 진짜 가격도 괜찮은 겁니다. 이 정도 해갖고. 이 진짜 9008A가 진짜 파워앰프가 좋아요. 그 MBL의 음의 특징은 뭐냐면요. MBL의 음의 특징은 그 중고역의 입자감, 그 입자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독일제가 다 그래요. 버메스터도 그렇죠. 근데 그 입자가 이렇게 좀 이렇게 까끌까끌한 좀 불편한 그런 입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입자감이 안 느껴지는 앰프도 있어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뭐랄까 듣는 재미랄까 이런 것들이 에어리한 느낌이 되게 좋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스피커랑 조합을 했더니 고역이가 끝도 없이 열리는데, 고역이 이 정도로 열리면 사실 고역이가 너무 열리면 그게 계속 듣다 보면 약간 부담스럽고 뭔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전체적으로 엄정 중립인데 그 음악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음의 색깔을 다 끄집어내서 표현해주는 그런 느낌. 보통 뭐 오디오적 쾌감이냐 음악성이냐, 두 마리가 토끼인데 얘는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아서 오디오적 쾌감을 극한으로 올려서 아까 그 정미도에서 울컥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음악성을 만들어내는. 사실 오늘 해상력이 진짜 평소에 경험해보지 힘든 극한의 해상력이 나오면서, 그 극한의 해상력이 잘못 만들어지면 되게 피곤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볼륨을 올리면 뭔가 결국에 오디오는 디스토션과의 싸움인데, 볼륨을 아무리 키워도 그 디스토션이 하나도 없는 느낌, 이런 느낌은 진짜 저도 경험하기 힘든. 그러니까 해상력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6010D 프리앰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프리앰프예요. MBL 중에서 단품으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이 프리앰프고, 요게 6010D 세 번째 모델입니다. 원래 1981년도에 4010이라는 프리앰프가 나왔었고, 그것이 이제 5010, 6010, 그 다음에 6010C 나왔다가 D가 마크2였다가 요새는 이제 마크3도 안 붙여요. 그냥 6010D예요. 그래서 이제 3세대로 가면서 이 달라진 점은, 얘네들이 또 MBL 홈페이지가 보면 기술적인 걸 별로 공개를 안 해요. 뭐 두꺼운 알루미늄 썼어, 뭐 이 정도만. 되게 약간 무심한 느낌? 그래서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면은 일단 6010D는 이제 가장 좋은 건 요 상단에 입력단별로 게인을 다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웃풋이 두 개인데 그 두 개의 게인을 각각 조절을 해서 할 수 있어서 이런 바이앰핑이 가능하게 한 거고, 저 뭐 게인 뭐 볼륨 단위 있는데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저 입력단 게인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소리의 어떤 그 음색이라든가 이 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입력단을 높이면 소리가 약간 좀 강해지고 억세지는 거고, 입력단 게인을 낮추면 소리가 에어리해지는 거고, 그거를 이제 내 시스템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오늘 이 해상력의 주인공은 전 이 프리앰프라고 보는 게, 이게 이제 그 6010D 3세대로 오면서 프리아웃을 DC 커플드 설계를 했대요. 저 지금 여기 있나? 여기 없네. 저 어쿠스틱 아츠 프리앰프 보면 프리앰프 출력을 AC 커플드하고 DC 커플드를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그걸 갖고 비교를 해보면 AC 커플드로 하면 중역이 약간 두툼해지고 좀 약간 살집이 붙으면서 좀 안정감 있는 소리를 변하는 반면에 DC 커플드로 가면 소리가 굉장히 투명해지거든요. 해상력이 확 올라가고. 근데 이제 그거를 잘 조절을 안 하면 DC 커플드로 갔을 때는 해상력은 좋아지는데 약간 좀 살집이 빠지는 느낌. 너무 이렇게 좀 마른 느낌이 날 수도 있고, 반대로 AC 커플드 가면 해상력 좀 떨어지고 두툼해지긴 했는데 약간 답답한 느낌. 결국에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근데 얘는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극한의 해상력은 저 프리앰프가 해상력을 만들지는 않겠죠. 저 프리앰프가 적어도 깎아먹는 해상력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자, 이것도 좀 들려드렸던 건데, 거신스 월드에서 허비 앤 콕 해갖고 썸머타임, 요 재즈곡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Summertime and the living is easy. Fish are jumping and the cotton is high. Your daddy's rich and your mama's good looking. So hush, little baby, don't you cry. One of these mornings, you're gonna rise up singing. Spread your wings and take to the sky. Run till that morning, ain't no one's gonna harm you. Not with your daddy and mommy standing by. Living is easy. Fish are jumping. 아까 1부 때 음악을 위해서 저역을 약간 더 올렸었거든요. 이 곡에서는 약간 좀 저역이 많은 느낌은 없잖아 있는데 조절하면 되는 거니까. 에포틀리스라는 말을 제가 많이 써요. 힘들지 않는 소리를 이렇게 툭툭 던지는 소리가 쥐어짜듯이 나오는 게 아니라 툭툭 던지는 그 에포틀리스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많이 제가 인용을 하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그 에포틀리스도 약간 내가 좀 생각을 바꿔야겠다. 에포틀리스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구나. 이게 에포틀리스는 아니에요. 그죠? 소리가 굉장히 힘있게 밀려 나온단 말이에요. 그 에포틀리스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구나. 어떤 이런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음의 작은 음에서도 느껴지는 그런 어떤 스케일들 그런 것들이 정말 독특한 그러니까 평소에 들었던 음악인데 다 새롭게 들리는 느낌 그게 되게 재밌죠. 신청곡들 많이 해주셨는데 뭐 이렇게 저희가 틀었던 음악들 이런 거랑 좀 겹치는 것들을 못 들려드릴 것 같고 아무튼 신청곡 이렇게 적어주셔서 계속 지금 저희 이제 룬 플레이리스트에 시청의 신청곡 해서 다 담아놓고는 있거든요. 근데 아까 들었던 곡들이랑 겹치고 이런 거는 뭐 다 못 틀어드리는 건 죄송스러운데 아카펠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킹스싱어즈 노래 신청해 주신 분 있으세요? 여기 세빌리아의 발사를 킹스싱어즈가 노래한 게 있거든요. 예, 신청하셨어요? 예.
그냥 좋죠. 그러니까 이 곡에서도 이제 뭘 느끼냐면 아 얘가 진짜 뭐 하나 더 하고 덜하는 게 진짜 없구나. 이 정도면 이게 대형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막 출력이 지금 2300W가 넘고 이런 4A 스피커에 이렇게 대형 시스템을 들을 때 간혹 나타나는 이제 안 좋은 현상의 얘는 뭐냐면 모든 음악에서 그 거대함을 스케일을 만들어 버리는 이런 좀 안 좋은 버릇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바흐의 파르티타를 듣는데 바이올린 독주인데 이 바이올리니스트의 팔뚝이 뭐 거의 막 그냥 람보 팔뚝 같은 그냥 굵은 팔뚝으로 한다든가 진짜 모든 음악을 그냥 커다란 빗자루로 그냥 휘어 감듯이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오늘 전부 다 이렇게 스케일이 있고 임팩트 있는 곡 위주로 틀어드리다가 요 킹스 싱어즈 들어갔더니 정말 컴팩트해졌고 그리고 이 곡에서 또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여러 명의 보컬이 있는데 그 미묘한 보컬 음색의 변화 그런 것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면서 그 이 대목에서 또 두 개를 칭찬을 해야 되는데요. 6010D 아까 말씀드린 해상력이요. 정말 껍질을 싹 벗겨갖고 알맹이만 딱 드러내는 듯한 그런 해상력이 인상적이고 요 1611F 요 DAC를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저게 우리나라에 꽤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 봐요. 저 DAC가 1611이 요게 이제 MBL에서 나오는 플래그십 모델이거든요. 업그레이드가 된 거는 뒤에 이제 룬 모듈이 꼽혀갖고 룬을 지원을 해요. 근데 스펙이 24비트 96kHz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수입사 사장한테 얘네들은 무슨 생각해갖고 마크2, 마크3를 안 만들고 이거를 왜 수입을 했냐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딱 보고. 왜냐면 밝기도 저렇죠. 저기 보면 안에 쓴 폰트도 도저히 지금 IT 제품이라고 할 수 없는 디지털은 최첨단이 좋은 건데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N31이라고 또 이제 노블라인의 DAC가 좋거든요. 걔는 뭐 24, 384까지 되고 뭐 요즘 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듣다가 이제 이걸로 왔으니까 딱 들어봤는데 오늘 이 화려한 음색에 대부분은 이 지금 DAC가 다 내는 소리예요. 이게 아날로그인지 디지털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는 오전에 아까 오셨던 분이 김재현 님이 와서 들어보고 아니 DAC 이거 디지털 맞아요? 디지털 맞아요? 몇 번을 물어보셨는데 이 DAC가 지금 이 화려한 음색을 다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 기술도 딱 두 줄로 요약됩니다. 멀티비트하고 원비트 델타 시그마 방식 두 가지의 컨버터를 쓴대요. 그래서 모든 음원을 24비트로 업샘플링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트루피크 기술이라고 그래서 얘네 말로는 이제 3데시벨의 에디셔널 모듈레이션 추가 변조를 예비로 둬갖고 아무리 큰 음량이 들어와도 이 클리핑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이 큰 음량에서의 어떤 여유 있는 음은 저 DAC가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대요. 근데 원비트 델타 시그마하고 멀티비트를 같이 쓴다는 것도 독특한 기술인 거죠. 원비트면 원비트고, 그러니까 델타 시그마면 델타 시그마고 R2R이면 R2R인데 두 개를 같이 쓴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못하고 있나? 근데 어쨌든 새로 수입된 건데 제가 이렇게 구형을 하고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좋게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그 랜케이블 제가 예전에 막선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캐테고리 5가 소리는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 속도,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CPU가 2GHz에서 3GHz로 올라가면 처리 속도는 빨라지잖아요. 노이즈가 고주파 노이즈가 2GHz 나오던 게 3GHz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면 노이즈가 더 유입이 되니까 음질적으로도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 그래서 전 1611F가 2496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러운 정말 스트레스 없는 이게 디지털인지 아날로그인지 구분이 안 갈 그런 어떤 음색. 자, 아직도 CD를 들으신 분은 아직도 CD만 들으세요. CD 플레이어. 그건 1980년도에 나온 건데, 그죠? 들어보면 CD 쪽이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아까 제가 불 껐었잖아요.
CD가 네트워크 컴퓨터 스트리밍보다 소리가 더 자연스럽고 좋은 이유는 노이즈 영향을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덜 받아서. 왜냐하면 컴퓨터 스트리밍은 네트워크 허브에 연결되면서 이 네트워크상에 있는 모든 노이즈가 유입이 되면서 그렇게 거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CD와 컴퓨터 스트리밍의 음질 차이는 컴퓨터 스트리밍이 일단 음악성이 떨어져요. 중역대 밀도가 약간 빠져요. 그리고 거칠어요. 공격적으로 되고. 그게 똑같은 디지털 포맷인데 CD가 무슨 재주로 그렇게 음악적인 걸 넣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노이즈 차이예요. 노이즈. 아까 제가 저희 불 껐을 때도 소리가 훨씬 편안하게 들렸던 그런 이유. 그러니까 얘가 MBL 쪽이 저걸 업그레이드 안 하고 있는 이유는 해봤겠죠. 이거 이상 되는 소리를 못 만들었겠죠. 더 높여봤더니 결과적으로 소리는 더 안 좋아지더라. 우리가 이제 업샘플러 이런 거 써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위로 업샘플링을 하면 소리가 좋아지는 것 같지만 소리가 약간 가늘어지는 느낌이 들고, 그죠? 항상 오디오는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고 그 느낌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496이지만 음질적으로는 N30이라고 비교했는데 스케일이니 뭐 이런 쪽에서 솔직히 당연히 더 상위 모델이고 비싼 제품이니까 소리는 더 좋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게 솔직히 당연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화려한 음색의 8R은 1611F DAC가 많은 부분을 지금 관여를 하고 있다. 아까 오톤 립스 들려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재즈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요. 이 느낌이요. 이거 수도 없이 들어봤던 곡인데 애프터리스 또 얘기해야겠어. 애프터리스 그 위가 있네. 이게 힘들이지 않고 툭툭 던지는 그 느낌 말고 또 다른 게 있었네요. 마일스 데이비스 트럼펫의 음끝이 저렇게 예리한 것도 처음인 것 같고 콘트라베이스의 저역의 이 밀도, 모든 관악기에 이렇게 꾹꾹 담겨져 있는 듯한 음의 밀도들도 사실은 처음 경험하는 것 같고
뭐 보통 이 곡에서는 제가 예전에도 뭐 설명을 할 때 마일스 데이비스와 캐논볼 애들리 트럼펫과 알토 색소폰의 이 음색의 대비 차이 뭐 그 정도 부분이었는데 그거 아니네요. 거기에 지금 이 피아니스트가 행크 존스죠. 행크 존스의 그 몽글몽글한 피아노의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요. 그 예전에 라떼는 말이야 16비트 칼라 모니터를 쓰다가 24비트 칼라 모니터로 바꿨을 때 그 약간 충격. 여태껏 나는 16비트 칼라 65,000 칼라의 어떤 화면만 봤던 건가 하는 정도로 정말 그죠. 이런 색채감은 저도 처음이에요. 저도 진짜로. 또 하나 예를 들면 올리브 있잖아요. 올리브. 파란색 올리브도 있고 까만색 올리브도 있죠. 올리브를 좋아들 하죠.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하는데 스페인을 갔어요. 스페인은 이제 식당마다 가면은 우리나라 김치 담그듯이 식당마다 다 올리브를 직접 담가갖고 식당마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식당마다 올리브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파란색 올리브는 겉절인 거고 까만색 올리브는 묵은진 건데, 그러니까 그 느낌인 거죠. 내가 먹었던 올리브는 통조림에 든 김치만 먹어본 거였구나. 와, 올리브가 그렇게 맛있는 건지. 어떤 거는 깍두기처럼 사각사각 하는 거고 그 느낌이요. 평소에 익숙하게 먹어봤는데 완전히 다른 맛을 내는 느낌. 지금 이 곡이 지금 딱 이거 뭐 사실 예정에도 없던 곡, 원래 오스카 피터슨 틀어드리려다가 이걸 들어드렸는데 고역은 끝이 이렇게 예리한지도 몰랐고, 그 악기에 원래 관악기가 어렵잖아요. 오디오에서 악기의 색감이 이렇게 다채롭고 이렇게 진한지 솔직히 저도 처음 경험했다 할 정도로, 제가 NBA를 얘기를 할 때 올 초만 하더라도 뭐라고 그랬냐면 진짜 고수가 쓸 수 있는 스피커 산전수전 다 겪어보니 NBA이 맞는 것 같더라. 그래서 무색무취의 중립적인 이걸로 내가 원하는 음색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정도로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NBA를 직접 핸들링 해본 적은 없으니까 그냥 여기저기 귀동량으로 들어본 소리 정도였고, 미넨 오디오쇼 가도 NBA에 항상 그 부스 굉장히 크게 나와요. 그래서 부스 안을 완전히 숲속으로 만들어 놓고 항상 사람이 꽉 차요. 되게 붐비는 인기 있는 부스인데 거기도 그냥 잔잔한 음악 틀어놓지 뭐 이렇게 막 저거 안 하는데,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트위터는 전방향이어야 되는 거고 이런 전방향 유닛이 갖는 장점이라는 게 정말 독보적인 그런 사운드를 내주고 있다는 걸 오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이론적으로 있는 거, 뭐 인클로저가 없으니까 정제파가 없어져요, 회절이 없어져요. 그런 기술적인 거, 스펙적인 거 말고 오늘 들려주는 소리는 정말 이런 경험은 진짜 쉽게 해보지 못한 그런 약간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괜찮으셨죠? 마지막 곡 드디어 차이콥스키. 이 지휘자가 그리스 사람이더라고요. 얼핏 봤더니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 그래서 그 72년생인가 젊어요. 그래갖고 이거 프로필 사진 보면 열나 멋있는 척하고 찍고 가죽 점막 자켓 입고 일반적인 그 약간 그 이 범생이 느낌의 어떤 그런 음악가하고는 좀 다른 느낌인데, 차이콥스키 6번 교향곡이요. 보통 이제 비창이라고 그러는데 그 비창이 잘못된 번역이다라는 얘기도 많아요. 비창보다는 뭐 비장함, 애절함, 뭐 감성적인 약간 느낌. 그러니까 슬픈 노래 그건 아니고 이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뭐 이런 표현들도 하고. 근데 좋아하는 곡이에요. 좋아하는 곡인데 이거 진짜 이 사람 연주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주자가 누구냐면요. 테오도로 커렌치스. 옛날에 조용로가 얘기했던 친구구나. 테오도로 커렌치스가 갖고 요즘 이제 뜨는 신성 지휘자인데요. 이거 1악장 19분 42초짜리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시간 없으신 분은 지금 가세요. 근데 이거 좀 길지만 이거 끝까지, 왜냐하면 1악장 중반부부터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아름다움이 오거든요. 초반부부터.
너무 멋있죠. 비창보다는 비장이 맞는 것 같아요. 차이코프스키가 이거를 쓰고 초연을 하고 6일인가 9일 있다. 코로나는 아닐 거고요. 콜레라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멋있죠. 짧고 굵게 클래식 한 곡을 마지막에 들어봤는데 사실 이런 대편성곡이 뭐라고 그럴까?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래요. 연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오케스트라 연주에다 딕션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될 것 같지만 진짜로 그 음의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정말 해석을 잘한 것 같고 연주도 좋지만 어쨌든 그 전개 과정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이어지고 아 클래식 음악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그죠? 음악에 들어있는 그 숨겨진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 느낌. 그리고 그렇죠. 음악에 따라서 내 감정에 기복이 생기는 거 그게 음악이잖아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여기서 뭐 팀파니가 어떻고 현악 파트가 어땠고 뭐 관악기에 뭐 빵빠레가 어땠고 다 필요 없이. 그러니까 보통 오디오 시스템이 이렇게 보면 물론 이 정도 급에서는 이제 멀티플레이어 장르에 편중되면 안 되지만 이렇게 특정 장르에 어떻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오디오의 한계다 할 수 있으면 얘는 지금 그걸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진짜 케이팝부터 시작해서 전자음악부터 해서 재즈의 보컬의 클래식 대편성까지 모든 음악을 그 장르에 특화된 시스템이다 할 정도로 정말 새롭게 정말 뛰어나게 진짜 오디오가 연주를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훌륭한 음을 내주지 않았나. 오늘 괜찮으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오디오 사주세요 남편분. 음악이 이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악이 사실은 이제 요즘 일반 그냥 컨슈머 오디오에서는 사실 이런 음악을 못 들으니까 이게 보면 PPP 아주 작은 피아니시모 연주에 투티까지 올라가는 그 다이나믹 레인지 오디오 파일은 그 다이나믹 레인지 폭이 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요즘 레코딩은 그렇게 웨이브 폼이 나오면 이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작은 소리 올리고 큰 소리 누르고 그죠? 아무튼 저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디오 나름 열심히 오래 했는데 또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이 오디오의 세계가 정말 끝도 없는 재밌는 취미구나 라는 거를 제 개인적으로 오늘 느꼈던 그런 시청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시청회를 할 때 선곡에 힘이 든 시스템이 있고 선곡이 너무 편한 시스템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못 들려드렸네. 이거 한 곡 듣고 갈게요. 이 곡에서 정말 그러니까 이 곡을 들려드리는데 아까 정미저도 그렇고 전방향 스피커로 해서 이 뒤쪽 그러니까 보통 이제 MBL 스피커 하면은 전방향으로 나간다니까 드는 생각은 뭐냐면 포커싱이 좀 흐린 스피커라는 표현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전방향으로 하면서 소리가 뒤로 들어가니까 포커싱이 훨씬 좋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얘는 이제 일반 그 도명 트위터는 이제 직진성, 뭐 확산성 이런 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한다든가 뭐 서라운드를 설치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만 이거는 그런 게 없이 전방향으로 나가니까
자, 이 다이어 스트레이트요. 이 스피커 사이 뒷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그 포커싱을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이것도 진짜 새로운 경험일 거예요. Will you and your friend come around? You and your friend gonna get on down. You and your friend come around. Oh, you and your friend gonna let me down. Yeah, you don't wanna know. I'm a hungry man. Let me know one way or the other, so I can make my plans. 다이어 스트레이트, You and Your Friends. 사실 뭐 다이어 스트레이트, 뭐 설턴스 오브 스윙, 뭐 브라더스 인 암 그런 음악은 막 들으면서 신나니까 계속 듣는데 이 음악은 사실 듣다가 끝까지 가기 쉽지 않은,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음악의 긴장감이 떨어지니까 중간에 그냥 끝나고 스킵 해버리잖아요. 스킵하는 건 뭐 일도 아니니까. 음악의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고, 진짜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타 소리의 이런 음색, 진짜 오늘 대단했던 시청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다 보니까 벌써 5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 오늘 좋으셨죠? 저도 시청회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오늘처럼 재밌었던 시간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이거를 MBL 스피커의 능력으로 봐야 될지, 바이앰핑의 위력으로 봐야 될지, 여러 가지가 하이파이 클럽의 튜닝으로 봐야 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이파이 클럽 튜닝 소리입니다. MBL이라고 이렇게 소리 안 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MBL에서는 왜 이렇게 안 나죠? 저희가 튜닝을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튼 저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휴일날 오후 또 이렇게 귀한 시간 저희 시청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더 재밌는 그런 시청회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